네, 강한 부모가 강한 어린이를 만든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 엄마 힘내세요. 시립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의 유은일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자,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네, 오늘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지, 자녀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그 희생 헌신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지나치게 희생하고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춰서 양육을 하게 되면 부모의 욕구와 에너지를 잘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켰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죠.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산소 마스크는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써야 합니다. 부모가 정신을 잃는다면 아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더라도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긴 합니다. 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만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럴 거야.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지. 라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아이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요.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잘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부터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표시등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지 않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더 사랑스럽게 볼 수 있고 자녀에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자녀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이제 자신의 기분을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건데, 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일부러 엄마를 좀 화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다. 너무 화가 난다.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엄마 화장품을 다 꺼내서 망가뜨려 놓고 자기 얼굴에 여기저기 바르고 있는 아이의 행동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발달 연령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3살까지 세상을 여러 가지로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살 아이들은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아이가 입으로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빠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은 문제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 아이의 행동에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이의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네.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이 행복해하면 자기도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감정을 살피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는 눈치를 살피게 되고 기죽어 있게 됩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으면 부모님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이 건강하면은 뭐 되게 몸 건강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정신적인 건강. 마음이 좀 편한 걸 말하나요? 네. 정신적인 건강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면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나는 건강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딘가 계속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분명히 아픈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살필 때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요. 또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합니다.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체적인 것에 치중해서 심리적인 것은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분리불안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잘 채워주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아이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신 건강과 자녀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겠죠.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화가 날 일도 없고 갈등 상황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그 힘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이 부모와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연구를 안토노브스키라는 학자가 했는데요. 안토노브스키는 삶을 강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흐름 속에서 익사하지 않으면서 수영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건데요. 자녀가 거센 파도나 급류에도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면 좋을까요?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느끼게 해주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는 운이 없어, 잘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부모님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녀와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스스로 문제 해결법을 찾는 게 장애 자녀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장애 자녀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 자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 주는 것과 물어봐 주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어봐 주고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진 욕구이고 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배운 내용,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신건강법 정리 한번 해보면요. 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 부모가 본인의 기분을 잘 살펴서 화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자녀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식했을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장애 자녀라 하더라도 물어봐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시간 부모 교육 내용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령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 아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줄어든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연령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힘내세요. 지금까지 시립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 유은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